이재명 대통령의 제1기 인사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인사.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뭐 장관들 지금 인사도 해야 되고 뭐 공공기관장 빈자리 또 해야 되고 뭐 차관들 인사도 해야 되고 지금 인사가 뭐 이만저만 해야 될 인사가 많은 게 아닌데 제1기 인사라고 하면 가장 상징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정부야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선보이는 그런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세 자리만 얘기를 해보란다면 그거는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 뭐 국정원장, 안보실장 뭐 이런 자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국정원장 또 안보실장 이런 이름보다 먼저 언론에 이제 거론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이재명 정부는 이런 정부입니다. 저의 100마디 말보다는 저의 인사를 봐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인사 세 자리를 든다면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그 민정수석의 오광수 검사 출신이죠. 민정수석 되기 전에는 대류가주 변호사였고요. 뭐 특수통 검사였다라고 했던 그 사람.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라는 그 사람. 어제 조선일보가 특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표를 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그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언론 표현으로는 사의를 제가했다. 뭐 이렇게 사표 수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군요. 이 대통령이 오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유야 어찌됐건 이재명 정부 이재명 신임 정부가 출범하는데 오물을 끼얹은 것은 맞습니다. 첫 번째 낙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낙마된 내용이 참 이 악성입니다. 한마디로 참 안 좋습니다. 내용이 뭐 가령 뭐 위장 취업을 했다. 뭐 자식이 뭐 어디 학교 가는데 뭔가 아빠 찬스가 사용된 것 같은 의혹이 있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차명 대출 알선 15억. 야, 은행에서 돈 빌리는데도 차명으로 빌리는 뭐 그런 게 있어? 이 보통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무려 15억. 집 한 채 값을 대출을 받는데 차명으로 자기 대학 동창 이름으로 받았고 그거를 또 저축은행의 오너가 사실은 자기가 필요해서 돈을 뭐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검찰 최고위 간부였던 이 오광수 이 사람이 중간에서 이걸 알선이라는 말을 썼더군요. 대출 알선. 그다음에 차명 부동산 보유. 오광수 이 사람의 부인이 뭐 처가에서 물려받은 땅과 집이 있는데 그것을 아까 말한 그 오광수 친구 이름으로 각서를 받고 이렇게 부동산을 차명 관리를 하도록 했다라는 것. 이거 다 불법입니다. 예. 본인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부끄럽다 하면서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다 불법입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됐으면 그것도 불법. 부동산 차명 관리를 했으면 그것도 불법. 대출 알선에 끼어들었으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그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안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했다는데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그래서 부담이 되기 전에 사표를 내고 나왔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이 13일인데요. 이미 정부 출범하고 10일 가까이 지난 겁니다. 10일 동안 엄청난 부담을 지운 것이지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오물을 끼얹은 겁니다. 특히 그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이제 사표까지 수리가 됐으니까 전 민정수석하고 그 저축은행 사주라고 했던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이건 좀 누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축은행 오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BIS 결제 비율을 맞춰놓기 위해서. BIS는 가지고 있는 자본 나누기 뭐 총 자산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8% 이상으로 맞춰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금융기관들은 저축은행이 됐든지 은행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여기는 반드시 BIS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8% 이상이어야 돼요. 그만큼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금융기관은.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데 그 현금이 없으니까 아마 그걸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요. 이건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도대체 이 오광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은 그 막강한 자리에 있으면서 검찰 요직에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 대학 친구의 이름까지 빌려서 저축은행의 오너가 차명으로 현금을 마련하는데 관여를 했는지 참 석연치 않습니다. 정말 궁금한데 여기 대해서 오광수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고 아니 본인이 아니라면 용산 대통령실도 뭐 사표 수리했다 끝 새로 임명할 거다 끝 이러면 안 됩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해서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그리고 저축은행 그 오너라는 사람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용산 대통령실이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10일 가까이 국민들을 혼돈 속에 몰아넣었던 그 인사 실패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됩니다. 사표 수리했어 새로 임명할게 하고 끝?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그 임명권자였던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1호 낙마인데 벌써부터 일부 매체는 2호 낙마는 누구, 두 번째 낙마는 누구 이런 제목들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론되는 이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어제도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하루 지남에 따라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던 사람한테 또다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그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날짜까지도 다 나와요. 2018년 4월 지금부터 7년 전입니다. 당시 김민석은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던 강모 씨한테 이틀에 걸쳐서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아직 안 갚았습니다. 육하원 측이 다 나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안 나오는 게 하나 있죠. 왜가 안 나옵니다. 왜가.
빌린 건지, 그 빌린 돈은 어디다 썼는지, 아니면 그냥 정치 자금으로 그냥 꿀꺽 받은 돈인지. 그다음 두 번째, 그 같은 시기 아까 말씀드린 그때 9명한테서 각각 1,000만 원씩 모두 9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것도 아직 갚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4천만 원 빌렸다고 하는 그 강모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부터 17년 전인 2008년 김민석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불법 정치자금 2억 5천만 원을 제공했던 인물, 바로 그 동일 인물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야 정말 빌린 거 맞아? 빌렸으면 빌렸다는 차용증이 있으면 내놔봐. 아니면 그거 정치자금으로 받은 거야? 강모 씨한테서 받았다는 4천만 원. 그다음에 9명한테서 1,000만 원씩 쪼개기로 받았다는 9천만 원. 그럼 무슨 돈이야 이게? 이런 것은 김민석 후보자가 이미 2018년 4월 5일 날 날짜까지 딱 똑똑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 9명한테 1,000만 원씩 9천만 원을 빌렸다고 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김민석 후보자는 이것이 세금 변제의 목적이다라고 밝혔는데 글쎄요, 무슨 세금을 냈다는 뜻일까요? 4천만 원 그리고 거기 플러스 9천만 원,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려면은 1억 3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려면은요. 그때 수입이 그거의 한 3배쯤 돼야 된다고 저는 단순 계산입니다. 그러면 약 5억 원의 수입이 있어야 돼야 1억 몇천만 원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해 2018년 또는 2017년 이때 김민석 그때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도대체 무슨 수입이 5억 원 가까이 있길래 세금을 1억 3천만 원이나 냈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쪼개기 형식의 자금 수수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김민석 후보자 아들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 동아리 활동 내용이 그것이 바로 김민석 의원이 이제 그 입법 발의를 한 그 내용과 똑같다. 이래서 어제 그 이제 또 구설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제기된 건 뭐냐? 국내에서는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아들이 학비가 연간 억대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미국 명문 사립대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본인, 배우자, 모친, 아들, 자기 직계 4사람 김민석 중심으로 배우자, 어머니, 아들 넷 재산을 2억 1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2억 1,500만 원. 그러면 매년 1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 아들의 미국 유학 비용은 어디서 나는 돈이죠? 이건 지금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옆집에 누가 살고 있다. 저 집 하는 일로 봐서 저 집의 연간 수입 우리가 뭐 빤하죠. 뭐 어디 가서 도둑질 하지 않는 이상 얼마 번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집이 집은 뭐 자기 집인지 아닌지 또는 그 집이 뭐 은행에 담보로 얼마가 잡혀 있고 뭐 빚이 얼마고 고위공직자들은 다 투명하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재산이 2억 1,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궁금하지요. 아마 김민석의 일가 친척들은 궁금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민석이네는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미국의 자식을 그 뭐 1년에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그 사립대에 보냈대. 이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 보통 사람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억대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아도 되고 아들 학비가 연 1억 원인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많은 소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의문투성이다. 아무튼 다음 주 6월 19일 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그 다음 주 22일쯤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2일 혹은 23일 그때쯤 한다고 합니다.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요. 학생운동을 하던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배후 조정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도 아마 인사청문회까지 가게 된다면 대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네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었다. 보통 정치인 같다면 정계 은퇴를 하고도 남을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